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에 대해서 어느 심장병 의사의 12년 실험과 기록에 대한 내용인데, 에셀스틴이라는 의사분의 책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셀스틴 식사법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의사에서 가난한 의사로 방향을 틀었다. 1968년 베트남 전쟁에서 군의관으로 의무 복무를 마치고 들어온 후에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외과 의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 전공 분야는 갑상샘 수술, 위 수술, 유방 수술 등이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혈관 질환에 관심이 있었다. 인간 질병의 모든 문제에 혈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부전공으로 공부해왔다.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뛰어난 내과 의사로 뉴욕 북부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다. 순환계, 치과, 정신과, 소아과를 포함해서. 그래서 전문의들이 시골 지역까지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려 했던 것도 아버님이었다. 내 장인어른 또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유방암 분야의 선구자였다. 이 병원은 장인어른의 아버님이 설립한 병원이기도 했다. 장인어른의 시대는 유방절제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한창 유행하던 때였다. 그러나 수술은 항상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애를 바쳤다. 모든 가족이 모두 의사라는 점 외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아버님과 장인들은 모두 지방이 가득한 서양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분 모두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뇌졸중이 왔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었고, 폐암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을 앓았다는 것이다. 1975년에 아버님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그는 병상에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환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해놓고 우리 의사들이 병에 걸려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의사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말씀은 항상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장인어른은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 승승장구하셨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가슴을 찌해야 했고, 여성으로서의 삶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외과의로서도 나 또한 내 일에 만족하고 있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술 결과도 좋았고 그로 인해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의구심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인간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그들의 병을 예방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나는 결국 환자가 아프다고 병원에 찾아올 때만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였다. 나는 왜 암이나 심장병을 미리 예방하는 의사가 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인가? 나는 다시 각종 의학 서적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특히 만성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왜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질병이 만연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을까? 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병을 발견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자. 심장질환이 만연해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바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의 국가들이다. 그 외의 다른 국가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농촌과 산촌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에 사는 여성들은 케냐에 사는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0배나 높다. 1950년대 초만 해도 유방암은 일본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일본인이 서구의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유방암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유방암 발병률이 낮은 지역은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음식 중에는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위암, 전립선암, 난소암, 그리고 당뇨와 비만도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지역에 비례해서 낮아졌다. 관련 서적과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모든 질병은 음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 심장과의 연관성은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비례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콜레스테롤과 심장질환이 매우 심각한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20년 전에 이미 그 심각성이 최고조로 달했는데도 말이다.
이제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역전시킬 수가 없는 단계에 달했다. 관상동맥 질환이 매우 드문 나라와 지역 공통점으로 음식에서 지방 섭취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당연히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150ml/dL 이하로 매우 낮았다. 미국은 혈관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세계 1위다.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1년에 30kg 정도의 지방을 섭취하는데 6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평생 2톤 이상의 지방을 먹는 셈이 된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mg/dL로 웃돈다.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중에 사망한 미군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20대의 젊은이들에게서 동맥이 심하게 막혀있는 동맥경화 증세가 만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국군과 베트남군의 혈관은 상대적으로 매우 깨끗했으며 혈관의 지방 침착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전장에서 사망한 젊은 미군의 80%가 관상동맥 질환 징후, 심장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힌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병사들을 대상으로 매 10년마다 검사한 결과는 더욱 끔찍했다.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던 지역들이 점차 서구식 생활습관과 음식 습관을 따라감으로써 발병률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혈관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실 몇 년이 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했으며 그것이 마치 가진 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돌이 필요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오래된 소변강은 녹슬고 이물질이 끼어서 지름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과다한 섭취로 인해 좁아지고 막힌 당신의 혈관을 일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말이다. A, B, C.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거죠. 대부분의 심장마비의 심근경색은 크고 오래된 플라그가 혈관을 막아서 생긴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틀렸다. 사실 오래된 플라그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은 겨우 1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심장마비는 아주 어린 플라그 때문에 초기 플라그 때문에 발생한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플라그가 너무 작아서 혈관 확장 시술 같은 첨단 수술을 할 만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렇게 혈관 내피가 터지고 혈전이 생긴 다음에 혈관을 막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장마비가 87% 된다. 이렇게 돼서 내피가 터졌어. 그놈이 혈전으로 터져나간다는 거죠. 우리 몸은 그것을 재빨리 응고시켜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응고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심장동맥은 그야말로 완전히 막히게 된다. 심장 근육으로 운반될 혈액이 어디로 또 흐르지 못하는 상태에 바로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만일 그런 공격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심장 근육은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 심장마비 증세가 계속되고 심장에 상처가 나면은 울혈심부전증이라는 상태가 되어 심장 내의 혈액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지 못해서 폐에 물이 고이게 된다. 심장마비 증세가 더해지거나 더 심해지거나 심장이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못하게 되거나 울혈심부전증이 장기화되면 바로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것이다. 난 이 같은 병의 발병과 증세를 즉시 멈출 수 있다고 선언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이런 증상을 전혀 겪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장담한다. 100번 양보해서 각종 심장병의 위험을 최저 상태로 낮출 수 있다고 장담한다.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과 내과의사들은 점차 음식과 혈관 질환의 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벌침에 쏘이는 것은 우연히 발생하지만 병이 악화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이다. 고지방식과 같은 자해행위가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실을 말해보자.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에 접근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증거를 소시원히 내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무수히 일어난다. 의학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본보기들이 많이 있다. 1800년대 중반에 존 스노우라는 영국인 의사는 런던 소구역의 식수 펌프 손잡이를 모두 없애버렸다. 그 당시 창궐하던 콜레라의 원인이 더운 물을 정화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옳았다. 콜레라는 멈추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른 후에야 과학자들은 물에 의해서 전염되는 수인성 유기체가 콜레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스노우 박사는 문제의 원인을 영감으로 알고 있었고 영국인을 구한 것은 과학자들이 아니라 스노우 박사였다. 비슷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 오늘날에도 인슐린이 어떻게 인지세포의 혈당을 운반해서 에너지로 변화시키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의사들은 무려 90년 가까이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다고 인슐린을 주입해왔다. 그것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세히 모르는데도 말이다. 17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나는 음식과 질병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심장병과의 관계는 너무나 명백해서 나 또한 깜짝 놀랐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mg/dL 이하에서 관상동맥 질환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치가 올라갈수록 심장병의 증가는 확연히 늘어났다. 훨씬 이전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우리의 발견이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킨다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말했다. 나는 내 영감과 논리를 모두 동원해서 이것이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을 즉각 멈추게 하고 완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실 이것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증명된 바 있었다. 원숭이들에게 지방이 듬뿍 든 음식을 먹이로 주자 혈관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했고 지방을 줄여야 질병이 사라진 것이다. 연구를 계속하면 할수록 음식과 질병의 연관성은 나의 신념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영양학자들은 내 이론에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심장병 전문의들도 음식과 혈관 질환의 관련성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연구 결과들을 내보이며 그들을 설득시켜 나갔다. 1984년 4월이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아내 앤과 함께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소나기가 퍼부어서 옷이 흠뻑 젖었고 뱃속도 거북해서 컨디션이 그리 좋지 않았다. 종업원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커다란 소고기를 접시에 내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음식을 도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아내는 세미나 참석에 기간 동안에 계속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아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식 위주의 자연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불과 52세의 나이에 유방암으로 사망했다. 어느 날이었을 때 85세를 맞은 친척 아주머니의 생일에 가족들이 초대됐다. 갑자기 아내의 언니가 불렀다. 언니는 아내에게 자기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언니의 나이 불과 48세였다. 아내는 생일잔치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 후로 아내도 나와 함께 채식의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 1984년 4월에 채식을 시작해서 2달 만에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85mg/dl에서 155로 떨어졌다. 불과 2달 후였다. 정말 믿기 힘든 결과였다. 나는 마침내 어떤 종류의 기름이나 지방도 먹지 않게 되었다. 그 후로 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119까지 내려왔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어떤 약도 먹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나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나는 갑자기 아버님이 생각났다. 아버님이 심장마비를 처음 겪으셨던 나이는 43세였고 그 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mg/dl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며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내가 여기에서 10건의 장편소설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3장에서 12년이라는 길고 긴 실험을 시작하다. 1985년부터 클리브랜드에서 심장내과 가정인 윌리엄 셀던 박사는 내가 요청한 회의에 조금씩 참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내과 의사들에게 내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성동맥 질환자들을 주의 깊게 봐줄 것을 계속 요청했다. 나의 목표는 채식 중심의 자연식을 통해서 환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150까지 줄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효과가 그들의 건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저지방 자연식을 하는 A그룹과 병원에서 심장병 치료를 하는 B그룹을 선정해서 3년 후 두 그룹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엄청난 비용에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비교 분석할 그룹이 없다면 실험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내가 하는 이 실험이라는 것이 고가의 약물이나 첨단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있어서 임상 실험의 한 분야로 인정을 받아서 어렵게 병원의 승인을 받아냈다. 내 실험의 조금 특이한 점은 실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들이 첨단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저지방의 채식단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985년 10월 시작한 이 장기 실험의 첫 단계는 1988년까지 계속되었다. 지원자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심장내과 의사들이 추천한 24명의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23명 모두 중증 관성동맥 질환 환자들이었고 협심증을 일으키는 각종 증세에 시달려서 심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였다. 대부분 한두 번씩 바이패스 시술과 혈관 확장 시술을 했으나 실패한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이 난 그야말로 사망 직전의 환자들이었다. 그러나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서 모두 담배를 안 피우고 고혈압이 없는 사람 중에서 선정이 되었다. 2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 총 24명으로 팀이 꾸려졌다. 모두 채식에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지방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하루 이 칼로리가 9에서 12%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식사 시간에 어떤 유제품도 그래서 초기에는 저지방 우유와 무지방 요구르트는 허용했지만 점점 모든 유제품을 없앴다라고 하죠. 또 카제인이 문제가 되고 동물스타믹인 축성동맥경화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어떤 기름도 안되며 생선을 비롯한 어떠한 동물성 고기도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나는 환자들에게 그날 먹은 음식을 매일 일기처럼 기록할 것을 조언했고 알코올과 카페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해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약으로 처방받았는데 초기에는 주로 동맥경화를 약화시키는 콜레스테라민이었다. 1987년에 와서 스타딘과 로바스타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내가 추진하는 실험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환자들의 생각의 변화를 실제 식습관에 제대로 실천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나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힘썼지만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잉글번드 던피라는 내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암 환자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버려지는 것은 무척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고 다녔다.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버려진다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각각의 환자에게 전 과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또한 환자 1인당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때는 그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참석시켰다. 나는 먼저 그들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서 심장질환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인간 및 동물 실험의 결과를 재확인한 다음에 환자 각각에게 서로 다른 맞춤식 치료가 가능할 경우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환자 모두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왜 이런 실험을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주마다 한 명씩 병원 사무실로 오게 해서 보름 동안 먹은 음식을 한 조각도 놓치지 않고 확인했다. 혈압뿐만 아니라 체중도 재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지도 분석했다. 처음 1년 동안은 환자들을 밤마다 불러서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를 적어 내려갔으며 그들에게 어떤 영양분이 더 필요한지 어떤 의학적인 처방이 더 필요한지를 살폈다. 솔직히 말해서 내과 의사가 5년 동안 같은 환자를 보러마다 24명이나 진찰한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그 변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환자들에게 목숨이 달린 일이겠지만 내게도 인생의 성별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바이패스나 혈관 확장 시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지방 성분을 몸에 스스로 제거하려고 애써 힘쓰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환자들에게 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운동이나 요가 등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혈관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문학가에서는 특별히 무슨 운동도 하지 않고 무슨 번거로운 명상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틀 안에 가져놓고 어떤 운동이나 명상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음식관이 다를 뿐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 있었다. 아무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매일 먹던 음식을 전혀 다른 음식으로 바꾸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명상과 교체적 운동이 건강에 엄청난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서 환자가 원하면 알아서 하는 선택사항일 뿐이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 실험 대상자 중에서 6명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실험에 반신반의 했다. 결국 그들은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심장병 주치의에게 돌려보내서 일반적인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체계해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동의를 구했다. 나머지 18명 모두는 전격적으로 참여했다. 참여자의 나이는 43세부터 67세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직업도 다양하였다. 기본 원칙과 같지만 세부적인 실천 방법은 사람마다 모두 달랐다. 도전을 신청한 제피 머피는 아주 쉽게 원칙을, 그에 달리 있다는 그의 가족을 위한 식사법을 식구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게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환자들은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절망에 빠져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다. 54세의 돈 펠튼이 그런 경우다. 27세부터 심장이 고통, 심각한 가슴 통증으로 겪은 새파랗게 젊은 27세. 선생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뇌파 검사를 받으려고 해서 저를 황당하게 했다니까요. 3년이 지나도 만성적인 통증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서 이틀에 걸쳐서 소변 검사를 비롯한 각종 정밀 테스트를 받았다. 결과는 나왔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다. 선생님은 아주 심각한 상태네요. 1년 동안 병이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심장내과 담당의의 말이었다. 병원 측에서 수술하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예상해서 고통을 줄이는 약물을 처방해 주었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병원의 영양사가 옥수수 기름으로 만든 막대기 모양의 마가린을 매일 섭취할 것을 권유한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옥수수 기름과 심장의 혈관이 좋다는 연구 결과에서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이론이었던 점에 주목해보면 참 기가 막힐 놀이였다. 그러나 막대 모양의 마가린은 먹기가 너무 끔찍했고 소화가 되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코를 막고 약을 먹는 아이처럼 잠들기 전에 옥수수 기름을 요리전에 가득 부은 다음에 꿀꺽 마시곤 했다. 매일 밤 몇 년 동안 계속된 고통스러운 행세였다. 44세가 되자 고통은 극도로 덜했다. 영증에 그는 몇 번은 쓰러졌다. 그의 아내 메키는 그럴 때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주유소에서 일하던 그의 아들은 구급차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 혹시 아버지 때문에 아닌지 불안해서 집으로 전화하곤 했다며 그의 아내는 그때를 회상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비행기 모형 수력장치를 만드는 오하이오 공장의 공장직을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거의 장애인이 되어갔다 겨우 48살이 되는 해 바이패스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혈관이 다시 막히고 말았다. 54세가 되는 해에
여행 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껴서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그의 조치는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조치가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에셀스틴 박사라는 의사가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참여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했다는 것이다.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죠. 더 이상 이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에밀 허프가 드러난 남성 역시 나를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 그는 불과 39살에 뇌졸중이 찾아왔다. 얼마 후에 바이패스 시술을 받았지만 연성에서 3번이나 더 뇌졸중을 겪었다. 몸을 움직이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는 날들을 견디기 위해 혈관 확증제 니트로글리세린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외모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이 끔찍했다. 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그래도 가슴이 통증이 심했거든요. 수술은 당연한 것들이었고 하고 담당 주치의가 설명했다. 힘든 신앙여행이 지나고 나서야 주치의는 그에게 나를 소개했다. 에셀스틴 박사라는 사람과 한번 상담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어졌다. 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는 반송장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침대에서 똑바로 누워 있을 수도 없었고 가슴 통증을 멈추게 하는 약을 수시로 먹어야 했다. 그의 아내 메기는 매일 그의 가슴과 복부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발라야 했다. 그런 다음에 플라스틱 랩을 둘러서 옷에 닿지 않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남편이 고통 없이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그는 딸의 결혼식 날에도 입장할 때에 딸이 통로 아래쪽에서 따로 걷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내의 고백이었다. 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약간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식이 진행되었지만 말이다. 그가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307이었다.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보자. 앤토니 예언은 중국인으로 공산혁명이 나기 전에 중국에서 자랐다. 그 집안은 중국에서 엄청난 부호의 가문이었다. 부호의 자식이었지만 부모님의 검소한 식습관에 맞춰서 어릴 적에 그는 아주 적은 양의 고기와 기름진 건강식을 해왔다. 기름만 차려진. 그러나 그가면서 공대에 입학해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식단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그는 이 혈관을 파괴하는 미국 식단을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햄버거, 치즈버거, 그리고 엄청난 양의 스파게티와 미트볼이 주 종목이었다. 아침엔 주로 베이컨과 계란을 먹곤 했다. 특히 튀긴 음식을 좋아했는데 튀긴 애인처럼 끼고 살았다. 앤토니는 미트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마친 다음에 클리블랜드에 돈을 두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다. 한국, 일본, 대만, 홍콩을 날아다니며 철강회사를 일으켜서 세우려 동분수주했다.